네, 요즘 대세는 애플이죠. 또 애플하고 붙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트렌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송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죠. 현지 네. 시간 24일?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죠. 최종 배심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만 보면 약간 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빠졌죠. 반대로 미국에서는 뭐 애플이 최고가. 사상 최고 아. 주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요. 애플 주가로서만 사상 최고가 아니라 미국 증시 역사상 최고. 그러니까요. MS가 예전에 기록했던 기록까지 넘어선 대단한 기록 세우고 있죠. 네, 일단 소송 진행 상황. 저는 사실은 좀 제가 이 IT 이런 거 잘 몰라서 네.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도 궁금하고 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 이번 소송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둘 다. 그렇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 특허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과연 특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것도 특허예요. 네, 거의 뭐 아이콘 모양도 특허고 이 모양도 특허고 뭐 이거 네모네도 특허고 이 버튼 눌러도 특허고 이렇게 밀어서 열려도 특허고 그러면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개콘에 나오는 이트이거든 이트. 네. 제가 쓰는 아이폰이고 이게 우리 유일한 선배 쓰는 그 휴대폰인데요. 네. 그 소송 걸린 휴대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기본적인 네모난 모양의 수화기 모양이나 그 위치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대세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제품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노트북을 네모나고 열었다 펴지게 만들지 동그랗게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특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하나의 특허를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려면 사실 이건 전문가가 따져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죠.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판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했을 때 곤란하고 그리고 좀 소위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또 부패할 수 있잖아요. 담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시원 제도로 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이라는 이유로 이거 제도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특허라는 어려운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 판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심원단을 두고 이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이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뭐 누굴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따질 때 배심원들한테 이제 증거를 놔두고 이쪽 변호사와 저쪽 검사 혹은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한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인들한테 이제 판사가 이럽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판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소위 이제 그 평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건데요. 이걸 잠깐 얘기해 준 다음에 회의를 해요. 그럼 회의 결과가 그날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2, 3일 정도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일이라는 그 관행을 볼 때는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정상이고 웬만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나와야 정상인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거 판사가 배심원들 읽어주는 데만 2시간 반 걸렸어요. 그 IT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렇죠. 일반인한테. 네. 한 2시간 동안 읽어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졸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조는 걸 넘어서 잘 것 같은데. 게다가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했냐면 그 IT 관련된 사람 다 뺐어요. 조금이라도 IT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 다 빼버리고. 편견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실직자, 가정주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예 IT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할 수 있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볼 때 애플 주가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그 투자자들은 애플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바로 감성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어차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배심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애플 제품에 대한 사람들이 좀 호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애플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싸이가 그냥 강남 스타일로 변호인단에 나서가지고 하면은 좀 감성적으로 뭔가 좀 호소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요. 네, 그럼 강남 스타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강남에 사는 잘생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 당연히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적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그 내 피해가 얼마니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5억 달러, 20 몇 억 달러에서 곱하기 판매 대수 이렇게 나가면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만약에 삼성이 졌다. 그럼 삼성이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의 아이폰 판매 대수를 2배 정도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배상액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야. 뭐 이런 식으로 발목 잡히면 앞으로는 모든 제품 낼 때마다 애플한테 이른바 로열티를 계속 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경제 효과의 상당 부분이 글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쪽도 여기에 지게 되면 앞으로 제품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뭐 항고하고 또 네. 하겠죠 또.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판결 사례를 보면요. 어느 한쪽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기게 안 만들고 웬만하면 합의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거의 결론 난 사건이 없고 야, 웬만하면 합의 봐라. 서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삼성하고 오스람이 최근에 LED 아. 관련해서 소송하던 두 회사가 서로 합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로 상호 간에 특허 자유롭게 쓰고 공동 기술 개발하자 해서 서로 퉁치자. 이 퉁치자. 전문 용어로 퉁치자라고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지는 대신에 이 두 회사 빼고는 다른 애들이 끼어들 때는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이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야. 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인데 삼성하고 그 애플의 관계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시고 판사가 이 재판 자체가 모두에게 불행하다. 그러니까 좀 합의 바라라고 최종적으로도 끝까지 합의를 했는데? 종용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서로가 너무 자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끝까지 이 초정을 끌고 갔던 누군가는 굉장히 좀 아픈 결과가 될 거다. 게다가 금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법원에서도 그때 판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은 또 그것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유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양쪽에 좀 다른 의견 혹은 혹시라도 미국에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삼성은 좀 그 두 가지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계산했을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쪽은 상당히 타격이 네. 그 주가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불가피할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애플, 삼성 어떻게 이 특허 소송이 좀 결론이 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주가는 좀 애플 쪽에 조금 네. 애플의 승소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규찬 기자 얘기한 대로 이 뭐 전문가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일반인들이 애플과 삼성의 그 어렵고도 복잡하고도 방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게 참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약간 뭐 이런 생각이 격가지로 듭니다. 말씀드리면은 미국에는 이래서 이런 배심원 제도를 악용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컨설팅을 하죠. 뭐냐면 배심원단 선정부터 이 사람의 심리 분석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컨설팅 해주거든요. 눈물로 하소연해야 되는지, 그렇죠. 웃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재판 거. 과정에서 왜 해프닝들 많았잖아요. 뭐 이메일이 공개된다든가 채택되지 않은 증거가 언론에 배포되는가 이게 사실은 이런 일반인인 전문가가 아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좀 서로의 작업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특허 소송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그 게시판에 올라온 얘기인데 우리 이규찬 기자가 참 너무너무나 친절해서 그 시청자들이 올려주신 게시판 사연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그 어떤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손오공의 마진이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좀 더 나온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이규찬 기자가 뭔가를 조금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LOL 그때 한참 얘기했을 때 네네. 그 좀 분석이 좀 뭐 틀린 겁니까?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좀 기준이 다른 겁니까? 제가 사실 좀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좀 제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그 올려주시면서 LOL만 해주시고 제발 디아블로 얘기는 빼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디아블로 얘기를 뺐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시면서는 이게 LOL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네. 사실 디아블로로 인한 예언이 있는데 그거를 또 쎄 빼시고 그래서 LOL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적어줘야겠다라고 그렇죠. 네. 싶어서 제가 좀 그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손오공이 이제 LOL 마진이 5%인 5%. 걸 믿을 수가 없다. 최소 20에서 30%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디아블로 3랑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아까 그 PC방에서 사용한 시간 얘기해 줬잖아요. 왜냐면 1시간에 그러니까 230원에서 240원 많이 네. 벌 때 그 정도의 230원 정도의 돈이 LOL한테 갑니다. 네. 그런데 이 LOL한테 가는데 그 이거를 손오공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손오공이 일정 부분 맛을 떼가죠. 맞죠. 그러니까 시간 왜 PC방에서 1시간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액씩 손오공이 돈을 벌어요. 벌어. 그러니까 얼마를 이용했는지가 계산하면 굉장히 매출을 예상하기 쉽죠. 음. 그 시간을 제가 그래서 그래프 가져왔어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네. C 겐수님께 그 보내드리려고 네, 한번 게임 그래프 한번. 트릭스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예측 그 PC방 대상으로 해서 계측을 해가지고요. 실제 사용한 양입니다. 보시면은 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LOL. 빨간색 쭉 올랐다가 쭉 빠지는 거 있죠. 네. 이게 좀 작전주 주가 같죠? 이게 디아블로. 바로 디아블로 사용량입니다. 계속 안 네, 좋아지고 있군요. 제가 디아블로 한번 그 진짜 욕이 막 치솟아 오를 정도로 제가 게임 해보면서도 화나거든요. 막 끊기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소비자 아나무인인 회사인데 정말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하다가 초반에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툭 빠졌어요. 근데 LOL은 보시면은 맨 왼쪽부터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가면서 가다가 약간 우상향을 가고 있는 곡선이죠. 예. 근데 거의 보면은 거의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평행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100만이라고 왼쪽에 보시면 100만하고 150만 사이가 있는데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사실은 보면은 그 거의 제가 봤을 때 50만 정도였고요. 2분기는 평균 100만 정도. 그리고 제가 6월 지나서 보시면은 6월 말 이후에 이후에. 오른쪽 상당히 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20에서 150만 사이를 계속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7월 말 이후에는 하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방학 때. 네, 방학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실제 계측해 보면은 120에서 150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평균 100만 나온다고 하는 게 2분기 기준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0만이 맞아요. 2분기 한 평균적으로 100만씩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계산해 드리면서 평균 200 최대 230원 계산하고요. 네. 시간당 최대. 230원. 네. 그리고 100만 시간 그러면은 이제 대충 나오죠. 네. 100만 시간 하면 하루에 2억 3천 정도 나오죠. 네. 그리고 그걸 그중에 30일 월로 계산하면 한 60억에서 60억. 7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했을 때 수수료를 적게는 5%, 많게는 10%인데 제가 이건 경제 입찰이었기 때문에 5%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제가 많게 봐서 10% 쳐줄게요. 그런 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월 한 3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근데 그 100억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요즘에 120만, 150만 나오니까요. 한 월 100억 그렇게 되면 100억까지 볼 수 있거든요. 100억으로 계산하면 월 5억에서 10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월 10억을 치자고요. 월 그러면 10억. 연 120억 매출입니다. 아. 즉 분기별로는 한 30억 정도가 되겠죠. 그 많이 볼 때 그렇죠. 25억에서 30억 나오는 건데요. 그 2분기 매출을 보시면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매출이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약간 늘긴 했지만 그런데 이익이 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작년 적자에서 흑자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출액 전체만 따져보시면은 손오공에서 게임 매출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LOL에 이제 사실은 2분기까지 100만 정도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0억 언더이실 것이고요. 3분기에는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2분기에 정말 난 거는 뭐였냐면 LOL 효과라기보단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 효과였다. 디아블로 3. 뭐냐면 디아블로 3의 PC방 이용이 아니라 손오공 디아블로 3 패키지 유통을 해요. 제가 그래서 판매량 한번 저희 했는데 패키지. 참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정말 안 좋은 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요. 굉장히 분칠절합니다. 정보 공개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업계에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느 정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한정판이 99,000원에 팔렸는데 이게 한 10,000장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치면 10,000장인데요. 제가 아까 유통 수수료하면서 PC방 유통 LOL 할 때 한 10%밖에 안 될 거라고 했어요. 5에서 10%. 근데 이 블리자드 디아블로 3 패키지 유통할 때 한 20% 맞습니다. 왜 높냐면요. PC방 유통이라는 건 그냥 시스템 깔아놓고요. 그냥 이용 시간 카운트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돈이 별로 들 게 없어요. 유지비나. 그런데 패키지 유통 자체가 물류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통에는 좀 마진이 높아요. 그런데 사실 수익성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비용 자체가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한 20% 된다고 치면 한정판은 2만 원 남고요. 그냥 일반판은 10,000원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한정판은 만 개지만 일반판하고 그리고 온라인에 다운로드 받는 게 한 70에서 100만 개 팔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그냥 온라인 다운로드 받는 건 블리자드에 바로 가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유통되는 거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살 때, 패키지 살 때는 손오공한테 갑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인지 몰라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치면, 그냥 절반으로 뚝 쳐서 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오공 몫이, 10,000원씩 곱해가지고 35만 장일 때는 35억이고요. 35억. 50만 장이면 50억 되는 50억. 거죠. 그러니까 이 100만 정도, 최대 100만에서 어느 정도가 손오공 몫이냐가 따라서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만 쳐도 한 50억 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작년에보다 늘었던 매출액이랑 그 이익이랑 감안해 보면 거의 이 디아블로 효과가 맞을 겁니다. 네. 거의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3분기에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실적을 볼 때 좀 포인트로 제가 NC소프트랑 NC소프트 얘를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아까 좀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냐면 NC소프트 2분기 최악이었어요. 네. 6년 만에 적자. 근데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면서 일회성 비용 나왔고 불소 효과가 정작 2분기에 매출 안 잡혔어요. 그래요? 그게 3분기부터 잡혀요. 오. 그리고 길드워2 이거 유럽에서 반응 굉장히 뜨겁거든요. 미국에서는 와우라고 전 세계 최고 게임이잖아요. 월드워 뭐 월드 오브 와크래프트요. 예, 이게 블리자드 건데 이게 갑자기 이용자 한 10% 훅 빠졌어요. 왜 그랬냐? 길드워2 때문이다. 길드2 때문이다. 이런 식 분석이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로 인해 3분기부터는 오히려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NC가. 전망은 좋아요. 오히려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 아시겠지만 초반에 패키지는 반짝 팔려요. 앞으로는 PC방 이용 시간도 줄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안 팔리겠죠? 그럼 디아블로 3 효과는 좀 제외가 될 것이고 LOL의 효과는 좋지만 아까 보여줬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면 PC방 이용 시간이라는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100만 시간에서 150만 시간 사이로 안정화된다고 쳐도 그러면 연간 했을 때 한 100몇십억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늘어나는 정도지 테마로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과거에 디워 기억나십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제가 왜 비교를 제가 해주면 옛날 사례가 있어요. 제가 여기 기고만장 기차에 와서 엄청 욕먹고 사례 협박 받았던 두 가지 사례가 영화 디워 700만 관객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연구 아트가 돈을 벌 것이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미주 소재도 대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줬어요. 700만을 들었지만 영화 제작비가 워낙 들었고 부채가 많아서 이익 안 난다. 난리가 났어요. 저 욕먹고요. 그리고 심영래 감독 그 위대하신 분을 제가 깎아내린다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심영래 감독한테 평한 게 있어요. 제가 절대 그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심영래 감독이 좋은 부분이 있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인데 다르게 받고 있다. 뭐냐? 심영래 감독은 어린 영화 전문가다. 우레메, 에스퍼맨 이런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뭔가 탁월하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디워도 그래서 어린 영화로 보고 그런 영화를 잘 만드는데 과연 이분이 정말 이런 경제 전문가고 뭐 이러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할 부분과 아닌 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죠. 그리고 네. 아리진이라는 회사. 맞아요. 저 그거 티라이머리스라는 미국 낙스닥 회사 인수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회사 제가 분석해 줬어요. 사실 그 회사 별로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다. 실제로 자산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 인수 적정성 논란 나면서 그 논란 일으킨 게 저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 실패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죠? 대표이사 횡령 배임 걸렸죠? 상폐됐어요. 손오공 이런 회사 아니에요. 손오공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테마 효과 자체는 실제로 따져보니까 매출에서 한 10% 20% 늘어나는 그렇게 크지 거지 않더라. 뭐 네. 2배, 3배씩 막 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감안하셔서 회사는 좋으나 과연 이 테마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회사면 오히려 안 좋은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테마에 영향 안 받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테마 플러스에서 한 10% 20%더 봐줬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만큼 싸냐를 따져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 주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에 나오는 기자님들이 이제 나오시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시간, 2시간 틀어놔도 다 충분히 소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소송하고 또 손오공 얘기, 또 NC소프트 얘기 여기까지 좀 마치고 짧은 시간 남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